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2019년도 6월 15일 날 시행되었던 지방직, 그다음에 교육행정직이 이제 이번에 같이 통합으로 자, 출제가 됐어요. 시험이 같이 진행됐는데 자, 해설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들 고생들 많으셨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메이저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험이고 많은 어떻게 보면 부담과 그런 어떤 목표 속에서 시험장에 임하셨을 텐데 일단 너무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계략적인 총평을 해드리면 2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분량으로는 시험지 3장이에요. 3장. 근데 우리 이제 지방직 시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들 있죠. 그러니까 법과 정치가 10문제, 사회문화 5개, 그다음에 경제 5개 해가지고 나오는 지방직의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총평을 드린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중상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관건은 뭐니 해도 그러니까 법과 정치하고 사회문화 쪽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는데 경제 쪽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계산형 문제 또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을 때 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법과 정치나 사회문화가 이제 뭐 술술 풀리는 분들은 또 많이 안 계셨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는 실제 난이도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상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중상으로 했을 때 중이라고 하는 난이도를 평가를 드리는 이유는 돌발 주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학습을 할 때 컴팩트 사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강조점이랄까, 그 다음에 시험에서 잘 나오는 영역들에서 골고루 잘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지 구성 자체나 그런 것들이 돌발적인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제가 중을 드리는 거고, 근데 내용 자체가 좀 긴 제시문의 형식, 그 다음에 문항의 어떤 구성들이 어떤 단답형의 형식이라고 할까요? 문제 딱 읽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강의할 때 뭐 10초짜리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문제 읽고 답 고르고 문제 읽고 답 고르고 하는 형식의 문제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항의 어떤 배열이랄까 그런 것도 좀 길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잘 보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우신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조정 점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반영하는 건데 그렇게 불리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정도 시험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좀 결과를 한번 겸허하게 기다려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이 강의를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듣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나오는 주제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돌발적인 주제나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나오지 않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령 나오더라도 크게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없이 평소 개념 학습이나 그럴 때 컴팩트 사이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한 짚어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거를 좀 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좀 기계적으로 좀 빨리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실력의 향상이 바로 사회 성적의 향상이고 곧 여러분들의 공무원 시험의 합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리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선거구 법정주의 실태가고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선상투표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통선거 원칙, 누구나 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강의 시간에. 그다음에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맞고요. 자,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인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절대 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에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단순 다수세 방식 또는 중선거구제, 그죠?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여러 명 뽑는 거 하고 있지 결선투표제나 그런 거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 근대정치 사상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3회계약서네요. 자, 그러면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끝없이 서로 투쟁한대요. 누구예요? 죽음의 공포. 이런 키워드 잡으시면 누굽니까? 홉스죠. 홉스. 자,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있고 구속받고 자유로우려면 사회계약을 통해 키워드 뭐가 나왔어요? 일반의지. 그죠? 뭐예요? 루소.
자, 다. 그러면 나머지 빠진 사람이니까 로크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재심은 확인해도 로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자, 가에서는 자, 홉스는 절대군주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절대군주제를 옹호했죠. 그죠? 틀렸고요. 2번. 자, 루소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옹호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고 옳은 거니까. 3번. 자, 로크는 자연권을 침해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저항권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학자는 로크다. 그 다음에 4번. 가다에서는 국민주권론을 주장한다. 국민주권론을 주장한 사람은 나다죠. 나다. 그죠? 가는 군주주권이에요. 절대군주제 군주주권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회계약설에서 강조했던 키워드들이 그대로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자, 3번. 자,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국제연합은 기능적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기구다. 포괄적 일반적 기구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러면 제가 그 국제기구 분류할 때 이 EU,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예시를 아예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기구고, 아니 정부 간 기구고, 그다음에 지역적 기구고, 일반적 포괄적 기구다. 아예 예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국제연합은 정부 간 국제기구 맞아요. 근데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그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AI는 그죠? 비정부 간 기구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제가 이제 암기해드리는 거죠. 국제사면위원회 그린피스 막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계열 회사를 두고 활동하는 대기업, 다국적 기업은 행위 주체가 아니다. 아니죠. 초국가적 행위체예요. 초국가적 행위체. 그 다음에 전직 국가원수나 저명한 예술가도 영향력 있는 개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른 거예요. 1번.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안 거부권.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2번. 제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자, 우리만의 암기가 어떻게 돼요? 암호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로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 재의결이 되면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할 수 없고 법률로서 확정이 된다. 학습한 거죠. 그죠? 3번.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고요. 근데 특별 사면은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로 하는 거는 일반 사면이다, 특별 사면이다. 특별 사면을 주로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다 맞는데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은 누구예요? 헌법재판소죠. 됐죠?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겁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거예요. 소추를 의결하는 거지. 그러면 국회가 의결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는 거죠. 최종적인 심판은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국제평화주의. 제 생각 좀 났죠, 여러분들? 자, 옳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자, 뭐라고 했어요, 제가? 2번.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일체의 전쟁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부인하는 거는 모든 형태의 전쟁을 국제평화주의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적 전쟁만, 침략적 전쟁만 부인한다. 아시겠죠? 방어적 전쟁은 인정한다. 그래서 농담 삼아 이렇게도까지 말씀드렸어요. 쳐들어가질 않겠지만 쳐들어오면 작살낸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지위신분 보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시라고 했죠?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 규정에 따라서 헌법 절차예요. 에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다. 헌법적 효력이 아니다. 국내법, 일반적으로는 법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4번 선지는 헌법 규정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아니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상속이에요. 상속.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갑과 을은 그러니까 상속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가계도를 그려보실 걸 제가 부탁을 드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갑과 을이 있는데 두 명의 자녀를 낳아 살던 중 갑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을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그죠? 자,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을 거쳐 이혼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혼을 했고요. 그죠? 이혼인데 재판상 이혼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두 자녀가 A라고 할까 B라고 할까 그 두 자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려기간 옳지 않은 거니까 숙려기간은 재판상 이혼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숙려기간이 적용되는 거는 협의이혼이에요.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라고 해서 조정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번 갑은 유책 배우자죠. 그죠? 얘가 지금 문제가 있는 애니까 그러면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어요. 그죠?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면적 교섭권도 가져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는 거죠. 자기가 손해배상을 해줘야죠. 그리고 또 혼인이혼 쪽에 가족관계법에서 강조해 드렸던 얘기고 따라서 자 피해를 받는 정신적 피해를 손해를 입은 자 상대방은 자 유책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적 교섭권을 갖는다. 네, 맞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인데 7번 문제도 약간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었다. 아시겠죠? 이 법률의 명칭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가해에 해당하는 게 이제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사회법의 종류에는 노동법이 있고 그러니까 노동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는 없지만 그죠? 노동관계에 관련된 것을 통칭해서 노동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하고 우리 그 법과정칙 과목 속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노동법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각종 경제법이 있어요. 경제법.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죠? 자, 그러니까 대기업 횡포 막아주는 거. 그다음에 소비자 권리 보존해주는 소비자 기본법. 그러니까 이거 고르게 되면 니은, 디귿, 비읍이니까 3번 고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회보장법이 있는데 사회보장법. 사회법의 3가지.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에 관련된 거.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법 이런 거. 됐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 기억의 형사소송법은 공법이죠. 민법은 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법.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법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배상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인데 8번도 이 위헌법률심판 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절차를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좀 알고 계셔야 그죠? 완벽한 이해 속에서 문제가 좀 풀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신청인이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예요. 그러니까 제청의 권한이 법원한테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헌법재판소에 법원이 보내는 걸 제청이라고 하고 그 법원한테 제청해달라고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한다? 헌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에요. 본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청해 주실 거를 자,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청해 주세요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법원 형사부에 그죠? 형사부에 지금 현재 제청 신청서를 보낸 겁니다. 지금 현재 신청인 홍길동이.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은 법원이에요. 자,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 게 아니죠. 위헌법률 심판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죠. 그죠? 헌법재판소.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 홍길동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우와, 맞죠? 그러니까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을 때 한해서만 뛰어갈 수 있다, 직접. 그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되는 거고요. 3번.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의해 공공법 제3호조 자 세모항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했는데 자 제청을 한 기관에 의해 그랬으니까 이 기관은 뭐예요? 자 기관의 제청에 의해 그랬으니까 이건 법원이에요. 그러면 법률의 위헌 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거 또는 합헌 결정이라고 하는 건 법원이 아니라 그죠?
제청을 해줬다라고 해서 법원에 이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헌법재판소죠. 최종적인 건 누가 한다? 헌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홍길동을 권리구제헌법소송을 거친 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리구제헌법소송을 거친 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는 요건은 없어요. 권리구제헌법소송하고 위헌법률심판 또는 위헌심사헌법소송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것도 개념 확인 문제인데요. 자, 일단 을에게 사기를 당해서 200만 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입었어요. 자, 갑은 그래서 사기죄로 기소를 했는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따로 민사소송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고 복잡하더라. 아시겠죠? 따라서 갑이 을로부터 신속간이하게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제도 활용하는 거예요? 배상명령제도 활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어디에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 그죠?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자, 무슨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요? 무슨 재판?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자, 법원에 신청하는 거고요. 제가 개념을 잡아드렸죠? 그럴 때 이 피고인의 유죄일 때 피고인, 즉 누가요? 을이 유죄일 때 무죄가 아니라 뭐일 때? 유죄일 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예요. 명령하는 제도. 피고인 김현중 유죄, 징역 3년. 그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그죠? 갑에게 2천만 원을 배상, 아니 20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200만 원 배상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자,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겁니다. 피고인이 유죄일 때. 아시겠죠? 그래서 자,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배상명령제도고 됐나요? 그다음에 범죄 피의자 국가구조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에 신청하는 거죠.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을 때. 아시겠죠? 그다음에 형사보상제도는 구속돼야 돼요. 구금돼야 돼요. 무죄인 사람을 잡아다 가뒀을 때. 그죠? 그때 보상 청구하는 거고, 국가배상제도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또는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가 있을 때 국가에게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법과정치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은 단골 메뉴죠. 출제 영역이. 자, 그래서 가는 자유권. 자, 그 다음에 나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담임권을 갖는다. 공무담임권, 참정권. 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청구권. 됐죠? 자, 그러면 1번.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다. 국가가 개입하는 국가에 의한 자. 대표적인 건 이건 사회권이죠. 오히려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이 배제돼야 돼요. 소극적 권리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현대복지국가헌법에서 비로소 등장한 권리는 마찬가지로 사회권이에요. 참정권이 아니라. 복지국가 하게 되면 사회권입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그 다음에 3번.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청구권이 나오면 이 문장이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구권 자체는 본질적 권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걸 보장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다. 틀렸죠? 됐죠? 어느 경우에 제한할 수 있어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제한할 때도 한계가 있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법과정치 문제 10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 이게 11번 주제가 사회문화 쪽에서 이제 11번부터 나오는데 사회문화 쪽인데 이 11번이 빈번한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오는 주제는 또 아니거든요. 수능 쪽에서도 반드시 좀 나오는 그런 쪽이 주제이긴 한데 이거 그래서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평소에 이 학습을 할 때. 그죠?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문화를 A를 우리가 전체 문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내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우리가 하위 문화 또는 부분 문화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전체 문화는 기업번 사회 내에 존재하는 비의 하위 문화를 합친다라고 해서 전체 문화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전체 문화라고 하는 건 다수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예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종 지역 문화들이 하위 문화일 수 있죠. 그러면 전라도의 문화, 경상도의 문화, 경기도의 문화를 합쳐서 전체 문화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라도 사람들만 공유하는 문화가 전라도 문화겠죠. 그다음에 경상도 사람들만 공유하는 문화가 경상도 문화겠죠. 전체 문화란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의 총합이 전체 문화가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다수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여야 돼요. 아시겠죠? 전체 구성원이. 그러니까 휴대전화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메일 주고받는다. 이거는 그렇죠. 다수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니까 전체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니은번 선지. 그러면 하위 문화가 다양한 이런 부분 문화들이 존재하면 그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겠죠. 저해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번, 니은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 고르시면 돼요.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하위 문화가 전체 문화가 되기도 한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PC통신 처음 생기고 올 때는 정말 그 온라인 쪽에 앞서가는 사람들만의 이메일 주고받고 하는 게 부분 문화였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메일로 자기의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우편에 손글씨 써서 하는 거는 많이 안 하잖아요, 이제. 더 쉽게, 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죠, 시민혁명 일어나기 전에 부르주아의 문화는 부르주아들만의, 그죠, 유산 계급들만의 하위 문화였어요. 근데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갖고 시민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세상의 주도권을 부르주아들이 장악하니까 부르주아의 문화는 사회 전체가 향유하는 문화가 됐죠. 당연하고요. 이것번 맞고. 그다음에 자, 하위 문화는 자, 전체 문화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 당연하죠. 그죠? 구별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 이제 복지 제도인데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니요 그랬어요. 이건 사회 서비스가 되겠고요. 자,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뭐라고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예, 그랬죠? 이거는 그래서 사회보험. 자, 아니요 그랬으니까 이거는 공공부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 분석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렇게 물음이 많네요. 이번 문제에서. 그러면 사회 서비스는 상담, 재활, 돌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서비스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로 맞고. 그다음에 2번. 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서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선별적 복지예요. 이건 선별적 복지고,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고요. 그다음에 3번. 자,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어때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 빈부격차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더 큰 게 B고 그 효과가 좀 작은 게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4번. 자,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전액 부담하는 건 B, 공공부조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해요. 근데 그것이 수혜 정도가 아니라 능력별 부담이라는 거죠. 소득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평소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내요. 병원을 자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요.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국가가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건 공공부조 B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